이번 특별호는 본문 집중을 위해 이미지 삽입을 생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에 군인을 투입하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엇갈려서 국민과 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작금의 정치인, 언론 선동에 휘둘려 중요한 논점을 놓치거나 간과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탄핵 찬성 의견들은 이미 언론에 차고 넘치는 반면 이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양쪽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사람의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인호 헌법학 명예교수, 김학성 전 헌법학회 회장, 심평 전 헌법학 교수의 주장입니다. 먼저 이인호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에 대한 의견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이하 인용입니다.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실체 없는 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의 근거에 작금의 전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본다. 첫째,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 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과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정치투쟁의 상황이다. 헌법투쟁이 아니며 헌법의 위기도 아니다. 정치에서 절대적인 선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야는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 둘째, 이번 계엄 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위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예산 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 발동권 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하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에 막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 셋째,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오판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넷째,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 잘못 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위헌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 제정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 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 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다. 만일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여섯째,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 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탄핵 소추안이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 요건인 제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다. 국회법 제92조 1사부제이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라고 못 받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 한다. 일곱째,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전국 안정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방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 수습책의 일임인 것이지
국정 운영의 이름이 아니다. 헌법상 그럴 수도 없다. 현재 대통령은 거리나 유고 상태가 아니다. 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 실수이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주권자 국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의 장수를 존중하지 않고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아직 길이 있다. 냉철한 판단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 투쟁의 먹잇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보통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전국의 안정을 바랄 것이다. 다음은 김학성 전 헌법학회 회장의 주장입니다. 요컨대 내란죄, 국헌문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하 인용입니다. 국헌문란죄 해당 안 됨. 헌법 91조 참조.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엄과 그 해제 계엄을 선포할 때와 해제하려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족수가 안 되어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반대한다는 것이 전혀 효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이 반대해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국회가 제적을 위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했으니 법률로 위반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이 외부에 나가서 개인 유튜버에게 국정원장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헌법 77조 1항 참조.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국회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서 해제를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끝난 일입니다.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 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는 심평헌법학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하 인용입니다. 네 가지 점으로 대별하여 지금 대통령 탄핵 논의가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국민이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채 눈앞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1. 과연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의 국헌문란을 동법 제91조는 1.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문제가 되는 비상계엄 선포의 조치가 위 제91조의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살필 때 계엄법 제2조 제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는 조항이 준거가 된다. 이와 같은 핵심적 헌법 및 법조항을 두고 과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조치는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나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할 것인가 과연 당시 배치된 군인들의 행위가 질서를 잃은 폭동이었는가 라는 세 가지 점들에 관하여 모두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가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는 위험하고 성급한 도그마에 갇혀있다. 2. 미국 연방대법원 2024년 7월 1일 트럼프 대 미국 사건 판결이 가질 영향.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 선거에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죄하에 폭도들이 국회의 사당에 난입하여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사건이 발생하여 5명이 죽고 174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7월 1일 삼권 분립의 정신에서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라는 기념비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재판관들을 탄핵의 인용 결정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사유가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